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SK바이오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분위기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, 그 다음에 뭐 밀려 내려가지는 않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시장 역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.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,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모든 종목이 따라서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죠. 그래도 뭐 우리 SK바이오팜은 잘 따라 올라왔습니다. 요것도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. 뭐 연기금의 연속된, 투신의 연속된, 보험의 연속된 물량과 외인들의 연속된 매수 물량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직까지 가려고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. 지금 당장에서는 좀 저항으로 좀 생각했던 영역 구간을 돌파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뭐 한다? 조정받고 움직이질 가능성은 있다. 일단 3분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월에서 한 11월 정도면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오겠죠. 그때 3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있어요. 우리가 2024년보다 2025년도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역시도 우리가 더 좋겠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지금 뭐 예상치이기는 하죠. 예상치이긴 하지만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. 예상외로 좀 매출액은 3분기가 2분기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가 나오기는 하죠. 근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되겠고, 우리가 2025년도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모습이에요. 지금 거의 한 2천억 정도 올라갔고 영업이익도 거의 2배 정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. 그렇다라고 하면 3분기 때 예상치가 이렇게 하면 4분기 때는 어떻게 된다?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우리가 실적이야 뭐 분기별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겠지만 2024년 대비 2025년도는 고점은 높아질 거예요. 실적은 더 높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, 2005년 대비해서 2006년은 더 높아질 거예요. 그 정도 여러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시장의 흐름도 시장의 흐름이겠지만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그 기대감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13만 원 영역에서는 우리가 물량을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. 어차피 이 구간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이번에 그 정부가 뭐 우리나라를 뭐 세계 5위 안에 드는 바이오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수출도 2배로 늘리겠고 블록버스터 신약 3개를 개발을 하겠다. 1년 매출이 1조 원 이상의 신약인데, 어떻게 보면 SK 바이오팜의 세노만메이트가 2009년 정도가 되면 매출 1조 원도를 달성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예상치가 나와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세노만메이트도 블록버스터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임상시험 역시도 세계 3위를 달성하겠다라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뭐 이 시나리오라든지 계획을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제 목표를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.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죠. 문제는 0.25가 될 거냐 아니면 0.5가 될 거냐.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은 나머지 3개월 동안 금리 인하를 또 할 거냐. 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 할 거냐, 2번 할 거냐, 3번 할 거냐. 이렇게 진행이 돼요.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, 어떻게 보면 또 호재성으로도 반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. 일단 규제 완화를 좀 해줄 거야 라고 정부가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뭐 신약 개발에 걸리는 불필요한 절차를 좀 줄이겠고, 인공지능 AI로 허가심사 빨리 할 거고, 승인 기간을 최대한 많이 단축해갖고 한 4개월 정도 단축을 하겠다. 약값 책정 과정에서도 단축해갖고 환자들이 빨리 신약을 쓸 수 있게끔 도와줄 거고, 뭐 일단은 한국인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모으고 활용을 할 거야. AI라든지 로봇 실험실이라든지 유전자 세포 치료제 등 첨단 기술도 정부가 지원해 줄게. 이렇게 하는 거죠. 더군다나 이제 신약 연구 개발에 필요한 전문가 역시도 11만 명 정도를 좀 양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. 물론 이제 뭐 대기업, 벤처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, 뭐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도 세계적 경쟁력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, 원재료 역시도 국산화를 높여서 안정성을 강화하겠다. 뭐 일단은 얘기가 나오는 것들, 뭐 어떤 것들에 대한 목표이기 때문에 다 좋은 얘기들이죠.
일단은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이 반도체보다 3배 정도 크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하니 제2의 반도체를 우리가 바이오로 세팅을 한다. 물론 예전에는 제2의 반도체를 뭐 2차 전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도체 2차 전지 대신에 바이오 이렇게 좀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. 약간씩 조금 다르더라고요. 예, 근데 뭐 어찌되었던 간에 반도체 시장보다 3배 정도 크다라고 하니 충분히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만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령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의 성장은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서 바이오를 성장시키겠다라는 정부 정책, 금리 인하 이런 것까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바이오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.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것들 올려놨죠. 이것만 놓고 보셔도 오늘 시장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다 보실 수 있다. 그리고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또 매매도 가능해요.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매매를 해서 어떻게 수익을 챙겨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오십시오. 저희랑 같이 매매해보고 저희랑 같이 이런 것들 같이 보고 분석해보고 이러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오시면 도움이 될 거니 참고하시고요. 오늘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.